안녕하십니까. 뽐뽐TV의 도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미용계에 핫한 이슈가 된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 오늘 좀 토론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상기 교수님, 스페셜리스트 엘리자레님, 찰스리 원장님 모시고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유 미용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공유 미용실 하면 제 생각에는 공간을 같이 공유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상 교수님? 공유 미용실 하면? 그래서 이게 시대의 트렌드예요, 보니까. 네네네. 또 이걸 지금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선진인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또 이렇게 미리 20년, 30년에 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 트렌드에 맞춰서 좀 그 어떤 대형, 어떻게 보면 대형 부동산 기획사들이 이걸 착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거 왔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이미 다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미용실과 공유 미용실이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미용실로 가기 전에 부딪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개인이 바로 공유 미용실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 미용실로 가는 것보다는 공유 미용실은 하나의 그 임상 테스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적은 돈으로 내가 모든 걸 투자하지 않아도 쉽게 접근을 해서 쉽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공유 미용실이라고 생각돼요. 네.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지. 개인 미용실도 어떻든 간에 최소한도 15평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네. 15평 정도는, 뭐 10평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 10평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최소한도 5천에서 1억 사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5천에서 8천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유 미용실은 10분의 1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볼 때 개인 미용실 가기 전에 한번 본인의 테스트를 어차피 많은 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능력자와 비능력자, 그러니까 능력이란 건 실력입니다. 실력이란 건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공유 미용실을 가도 순탄하게 갈 수가 있는데, 실력이 안 되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공유 미용실 가면 100% 지금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자면은 아주 미모가 뛰어난 젊은 원장이 공유 미용실 가서, 공유 미용실은 거의 다 99% 정도가 예약제입니다. 이거는 들어가다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공유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러 가실 경우는 있겠지만은 흔치 않고, 개인 미용실은 지나다니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공유 미용실은 제가 볼 때 90%는 예약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이 좀 없고 실력이 안 돼도 내가 미모가 뛰어나, 그래서 나는 그 남자 손님만 커트만 할 거야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 경험으로 이미 제 나이는, 우리 나이들은 자기 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왜냐? 이 고객이라는 것은 그 연령층이 맞아 들어가요. 한때는 대학가 앞에서 그 미용실을, 파마 공장을 크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기술이 좋은 원장이 필요 없어요. 상대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또래, 손님이 23세, 24세 뭐 요 정도, 20대다. 그러면 저 디자이너는 30대 넘어가면 안 돼. 나이가 비슷하면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내가 잘못 잘라도 이 오빠 뭐 최고야. 그런 어느 때 어떤 동양 좀 비슷한 나이가 카바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뭐 50, 60 먹은 원장님이 이 20살 먹은 애들 머리 잘라주려면 거부감을 이렇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 그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이렇게 매니저가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 원장님이 유명하셔, 니모리,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하지만은 일반 자유로운 손님으로 왔을 때는 거의, 제가 봤던 것은 아무튼 기술이 되게 없어. 이제 막 기술자 컷도 엉망인데도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까 이따 만나서 우리 커피 한 잔 해요. 요 정도 사이가 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잘못 잘라도 최고야.
우리 저 오빠가 최고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 좀 이상하지만 약간 미인계를 쓴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손님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용서를 한다는 거지 손님이. 네, 그래서 공유 미용실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성공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개인 미용실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경험과 실력이 겸비된 사람이 하는 것인데 결국은 경제적인 부는 누가 누리느냐? 그 임대 사업자 부동산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1년 하든 2년 하든 뭐 올해는 못 할 거예요. 하면서 내 능력과 실력을 넓히고 시간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많은 사회 그 예술적인 데 많이 참가해서 경험을 많이 내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엘리사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용 시장이 왔던 흐름 중에 저가 미용실이 있었고 또 땡땡이 클럽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한번 큰 이슈가 있으면서 좀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 거기에 좀 존재하고 그냥 크게 크게 뭐 문제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데 공유 미용실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큰 이슈가 돼서 미용 산업을 한번 흔들까요? 어떤 거죠? 공유 미용실이라는 또 다른 트렌드 단어에 불과한 거고 네. 어차피 예전에는 대형 미용실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인센티브제가 있어요. 네네.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백화점 마케팅이나 상가 마케팅을 빌리자면 상가 마케팅 이미지인데 그게 어쨌든 대형 미용실에서는 수많은 디자이너들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경력이 오래되고 매출이 많은 아티스트는 인센티브도 높아지는 거고 매출만큼 또 신입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규정된 가격부터 이렇게 인센티브를 해주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빌려서 이를테면 내가 큰 매장을 해놓고 다이다이 해서 얼마라는 규정을 해놓고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셨을 때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내가 일하는 것만큼 가져온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자의 책임감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용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감성을 요구하고 전문성에 아울러서 감성을 요구하게 되고 트렌드도 요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또 테크닉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요구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딱히 이것도 하나의 문화 속의 과정일 뿐 우리 미용인들은 앞으로 우리들의 존재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끌려가는 미용인이 아니라 내 독창성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경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차세로 원장님.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리 미용 그 창업일을 한다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또 사업자를 내고 또 면허증 발급받으면 또 뭐 권리금을 내고 또 월세 내고 뭐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게 우리 미용실의 전통적인 창업 방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공유 미용실이 우리 미용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엘리자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재단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정과 동요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은 아까 엘리자 선생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그 사명감도 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좀 그런 것도 있죠. 장단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조율해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 네네네. 공유미용실의 네. 이제 장점이 이제 요즘에 그 공유미용실 들어가서 하시는 젊은 층의 미용인들이 하는 게 다 바로 그거예요. 인센티브대로 가면은 내가 출근 시간 지켜야 돼. 퇴근 시간도 딱 지켜야 되고 원장님이 눈치를 봐야 되는데 공유미용실은 내가 사장이에요.
내가 디렉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출퇴근, 손님 뭐 그냥 저희도 받을 수 있어. 예약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돈도 내가 다 가질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다. 그렇지.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도 돈을 못 벌지. 그래도 열심히 시간을 채워서 해야 돈을 버는 건지 그냥 그러니까 장단점이 그런 부분이 장단이 있다고 봐요. 예, 예. 장점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시간적인 자유, 눈치 안 보는 자유. 쉽게 얘기하면 원장님이 없어. 내가 원장이야. 내 사업자니까. 이제 그런 장점을 내세우는데 그래도 배우는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코칭, 디렉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크려면은 내 친구라도 나를 좋은 소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감독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게 필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엘리 선생님,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미용계의 현실과 맞닥쳐지는 것이 이런 미용실과 공유 미용실이 아마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적인 문제, 경영적인 문제, 그게 마인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대, 30대가 창업을 하고 싶으면 아까 3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창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공유 미용실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하는데 이게 실력과 경영 마인드가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조언을 주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한번 한다면. 그러게요. 일단은 장단점은 있겠으나 의무감에 있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자기의 특별한 그 어떤 감성 연출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미용실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경영 마인드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미용인들에 대한 정신을 헤아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정적인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한 케이스를 봤는데요. 네. 미용을 한 25년 했어요. 여자분인데 지금 어디 방송에 나온 걸 봤는데 나이가 49이에요. 경험이 미용 경험이 한 25년 되신 분인데 그 대학 앞에서 미용실 20년 동안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건물을 헐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새 건물로 그 근방에 새 건물로 이전을 했어요. 해서 인테리어를 막 몇 억 들여가지고 잘 했는데 망했어. 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 얘기도 맞는 거예요. 내 경험에 내가 손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건물 가는데 한 1, 2억을 손해를 보고서 결국 눈물 젖은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유미용실 생기면서 유일하게 경험이 많은 원장님이 공유미용실로 들어간 거예요. 1인 미용실이란 말이에요. 공유미용실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그래도 손님이 있잖아요. 손님이 이제 옮겼으면은 다 따라오진 않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상 유지, 자기 일당 정도는 이제 챙겨가는데 전망은 없다. 이제 돈 벌지는 못하고 내 일당 정도로 이제 공유미용실 개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기술력 되는데 이미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몇 년을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편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 얘기했는데 객관적으로 아니면 이제 서비스업이 있다면 일단 항상 스마일로 웃고 또 손님 중에 손님이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문도 갖다 주고 책도 드리고 커피도 드리고 그래서 손님은 오면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짐승도, 이 꽃나무도 그러고. 나 꽃나무를 집에 가면 좋아하는데, 아우, 예뻐, 아우, 사랑해. 그러면 꽃나무가 잘 자라요. 말 못하는 꽃나무도. 네. 근데 하물며 고등동물 사람은 모래로 와서 가만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싫어해요. 저는 이 네, 말씀을 좀 말씀하세요. 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에 카카오 미용실도 있고요. 카카오 택시도 있잖아요. 아까 공유 미용실을 했는데 또 그 밖에 제가 아는 젊은 미용을 1도 모르는데 경영하시는 그 지인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요즘 마케팅에 대한 머리를 빌려서 이렇게 우리는 몸을 이용해서 1대1로 감성과 기능을 상대로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우리 미용까지도 그렇게 요즘 시스템에 마케팅 시스템에 끌려다니면서 해야 되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멀리 들여다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굉장한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유가 됐던 1인이 됐던 우리 미용인들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미용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긴 일 수는 있으나 내가 좋아서 하는 미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어떤 공유다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이라든가 함부로 우리 프라이버시를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선배님들과 또그 수십 년 동안의 그런 노하우들이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그렇죠. 되지 않을까 저는 맞아요.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참 좋은 얘기. 제가 생각해도 그 지금 우리 공유 미용실에 대자본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미용계에 이게 공헌한 게 있나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유 미용실에 운영하는 또 참가하는 그 디자이너 그 원장님 1인 실력 있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원장님이 또 한 분 한 분 디자이너를 갖다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피해 보는 것은 그 디자이너 한 명이 매출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피해도 이게 공유 미용실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 우리 미용 산업이 어떻게 하면 또 발전할 수 있는 또 1인 미용실이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또 한 번 더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